네, 정치 고수의 일침 매주 월요일에는 박찬정 변호사 함께하고 계시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잠깐 보셨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 이사단 찾아가서 같이 갑시다. 이런 한미 어떤 그건 잠시 놓쳤어요. 그건 잠시 놓치셨습니까? 오는 사이에. 예. 뉴스로는 봤어요. 예.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 이후에 지금 일련의 행보들 직접적으로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대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일본 외무 대신들은 내각제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장관 겸임하는데 알려진 대로 제가 아는 바대로 한다면 역대 일본 외무장관 중에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 사람은 미야자와 나중에 수상했습니다만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고 아주 강소국이라면 외무장관이 굳이 그 해당 국가 말을 잘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사실상 약소국이니까 그런 데도 가서 잘하고 그렇게 해서 주목받고 그런 점에 있어서 강경화 장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는 잘하고 있다. 변호사님 그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영어 실력은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없죠. 영어를 잘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잘하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 영어 실력만큼 뛰어난 외교력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많은데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인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제 영국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가령 취재진들이 직접 있는 자리에서 미국 기자나 외국 기자들도 있고 우리나라 기자들도 있고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니 그 발언은 적어도 우리말로 하고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은 겁니까? 외국 해당 국가 말을 모르는 경우에는 차라리 통역을 두고 얘기하는 게 일종의 한번 쿠션이 있지요. 저쪽에서 말하는 거 통역하는 사이에 민감한 거 머리를 순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처음 국교 정상화할 때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가 당시 총리였던 주얼레 수상하고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얼레 수상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하는 걸 닉슨이 눈치채게 됐어요. 그 어느 대목에서 자기 통역 보고 야, 이 사람아 그거 내가 I가 아니고 we라고 네가 통역해야 되지 않으니까 닉슨이 그냥 충격을 받았어. 내 말을 다 알아듣고도 우정 통역을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대국의 경우지.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작아도 외교부 장관의 1호 조건이 영어를 배워서 외국어를 잘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거야. 영어라고 한다지 그 해당 국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소통할 정도만 되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금 현재 당장 현안이 한미 정상회담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면은 아마 외교부 내에서도 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실질을 잘 하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저는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예. 네. 영어를 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어를 통해서 외교력을 보여주는 것. 내가 우스개 소리 한번 할게. 나한테도 좀 외람되지만 총리 장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내가 영어 잘 몰라요. 나 외무장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20, 30년 전에 한 일이 있어요. 시청자들이 웃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외교는 알겠습니다. 국력이야. 예, 외교는 국력이다. 국력이고 외교장관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배후의 국가의 힘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국무장관하고 꼭 영어를 해야 되느냐. 우리 통역대 놓고 일본 사람들 전부 통역대 놓고 하잖아요. 예. 그때 아마 공노명 장관 활동하고 그럴 때쯤 아마 그런 생각 혹시 하신 겁니까? 20년 전쯤이면? 공노명 장관이 외교부 장관하고 그럴 때. 그때쯤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던 겁니까? 변호사님? 외교부 장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른정당 대표 선출 결과를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직 좀 지연되는 것 같아서요. 자유한국당 이야기 먼저 좀 여쭤볼게요. 홍준표 후보 어떻게 보면 특유의 거침없는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나 토론회 안 해. 이러다가 원유철 신상진 후보가 그러면 우리 그냥 사퇴해버리겠다. 혼자서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지못해서 지금 3차례의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7월 3일 전당대회에 앞서서. 홍준표 후보의 이 행보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홍준표 후보는 아주 특수한 사람이죠. 말도 잘하고 나 같은 싸움꾼이 있느냐.
문재인 정권은 좌파 정권이 확실하니까 우파를 모으기 위해서는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하고 나하고 격이 다르니까 토론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홍준표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바른정당이 어떤 새로운 사람을 뽑느냐 하는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한 뿌리에서 생성됐던 것이니까 이 두 정당이 크게 봐서 지금은 제대로 갈 길을 못 가고 있다. 못 가고 있거나 안 가고 있다. 제 갈 길이 어딘지를 알면서도 이 틀에 갇혀가지고 그 당사자들이 다시 말하면 한 1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죠.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합하면 그러니까 그들의 현재 위상과 그 위치가 어떤 걸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헤매니까 여당의 민주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50% 내외의 정당 지지율을 얻고 있다. 이거죠. 대선 이후에 말이죠. 그렇지. 예. 지금 오늘 현재.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하는 것은 순전히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당, 새누리당이 그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죽은,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반복해서 얘기 안 하고 싸잡아서 같이 얘기를 하겠는데, 자금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그에 의해서 공천도 받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군이 탄핵, 수갑차고 법정, 일주일에 몇 번씩, 이런 아주 참혹하고 처참한 현실을 두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삼성동 자택에서 이제 구속 영장심사 받으러 가는 날, 그 누구의 눈에도 구속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호위무사 친박 핵심들은 쭉 서서 주군께서 마치 한미 정상회담 하러 가는 그 마중하는 자세로 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방송에 이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나온 김에 1974년에 일본의 다나카 각고의 수상이 로키드 사건으로 이제 구속됐죠. 구속될 당시에는 동경지검 특수부 정말 그 당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리를 그만두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다나카파 의원들이 그때 여름이었어요. 8월달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무릎을 꿇고 일본서는 선생님이라는 게 최고의 호칭이거든요. 선생님께서 이 무더위에 동경 감옥에서 땀을 흘리시게 한 저희들을 질책해 주십시오 하고, 그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갖고 문안 편지를 써서 전부 서명해갖고, 감옥에 이제 전달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나라의 이 호위무사 친박들은 온갖 발호를 하고, 물론 탄핵 재판 이게 원인 책임 1차적 근본 책임은 변호사님 지금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바른정당의 선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투표 및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지난 25일 종료된 수도권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를 기호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혜훈 후보 4,212표 36.9%. 기호 2번 하태경 후보 3,602표 31.6%. 기호 3번 정운천 후보 1,696표 14.9%. 기호 5번 김영우 후보 1,896표 16.6%. 다음으로 수도권 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 역시 기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혜훈 후보 2,769표 39.8%. 기호 2번 하태경 후보 2,362표 33.9%. 기호 3번 정운천 후보 917표 13.2%. 기호 5번 김영우 후보
918표, 13.2%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를 포함해서 전체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투표 결과와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국 선거인단 총 66,667명 중 18,587명이 투표를 해서 투표율은 27.9%를 기록하였고 총 유효 투표수는 36,248표입니다. 다음은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를 기호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해운 후보 8,466표 37.2%, 기호 2번 하태경 후보 7,167표 31.5%, 기호 3번 정은천 후보 3,754표 16.5%, 기호 5번 김영우 후보 3,381표 14.8%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를 기호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해운 후보 5,271표 39.1%, 기호 2번 하태경 후보 4,541표 33.7%, 기호 3번 정은천 후보 2,055표 15.2%, 기호 5번 김영우 후보 1,613표 12.0%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호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해운 후보 35.0%, 기호 2번 하태경 후보 35.4%, 기호 3번 정은천 후보 20.8%, 기호 5번 김영우 후보 8.8% 순서입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통합한 결과입니다. 책임당원 투표 결과 50%와 일반당원 투표 결과 20%, 여론조사 결과 30%를 반영하는 당원 21조 2항에 따라서 최종 득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드린 내용은 중앙선관위와 우리 기획국 그리고 각 후보들을 대표하는 참관인들이 같은 자리에서 두 번, 세 번 확인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이해운 후보 16,809표 36.9%, 기호 2번 하태경 후보 15,085표 33.1%, 기호 3번 정은천 후보 8,011표 17.6%, 기호 5번 김영우 후보 5,701표 12.5% 이상과 같은 득표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투표 및 개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홍진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른정
바른정당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우리의 자랑스러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이혜훈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전체 득표율이 36.9%입니다. 2위를 차지한 하태경 의원은 33.1%. 바른정당에서도 이제 여성 당대표가 앞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가 좀 끊겨서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이혜훈 의원의 바른정당 대표 당선, 바른정당의 책임당원 대의원들 또 일반 여론조사 다 여러 가지 투표를 했는데요. 어떤 뜻이 함의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 발표 현장의 분위기도 가라앉았고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 감동을 못 만들었다는 증거고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기 무슨 감동을 느끼겠어요? 이혜훈 의원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바른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 할 길, 현재의 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친박 호위무사들을 배제하라. 배제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2급 책임이 있죠. 친박 호위무사들이 1급 책임이라면 2급 책임자는 뭔가 하면 박 대통령이 눈치 보이고 무서워서 친박 호위무사들이 바로하고 날뛰는데 거기 캥겨서 해야 할 때 할 말을 안 하고 몸을 추스리고 그저 공천에 목매달고 그건 국민을 향해서 국민 대표자로서 국가 이끌고서나 양심에 따라 직무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직무유기지요. 1급 직무유기는 물론 친보 하위 무사들이고 그러니까 바른당이 뭐 저렇게 누굴 뽑거나 간에 자유한국당도 합쳐가지고 친보 모의 후사들을 내가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쫓아내라. 이게. 안 쫓아내면 따라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 앞에 섰고 대절을 해야 돼요. 새로운 보수정당의 출현 이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막연하게 보수정당이 아니라 헌법 8조에 맞춘 이게 썩고 문드러진 당권 중심의 중앙당 체제 이거를 미국 정당처럼 이걸 이번에 깨는 계기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내가 보기에 아직도 시간은 있어요. 있는데 이런 의사를 저 안에서 이렇게 농축시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어찌 되느냐? 한번 푹 썩어봐라. 이게. 더 썩어봐라. 이게. 더 썩어.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시간은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 인사청문회 관련한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좀 답변 시간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경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야당에서는 3명의 후보자들 대상으로 집중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과거 여야가 이제 지금 바뀌었는데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과거에 2007년에 김병준 부총리가 낙마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논문 표절이 이쪽이 한 10배 정도 강도가 높고 기타 또 시국간에도 문제가 있다는 덜 났고 국방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1기에 김병관 예비역대장이 이게 방위산업 무슨 무기 수출업체에 고문된 고문에서 고문료 받은 기간 금액에 비하면 이것도 10배 이상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말한 바 있잖아요. 이게 그 음주운전은 아예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걸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게 진지전을 하고 있거든. 정당끼리 편싸움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럼 미국 상원처럼 청문을 해서 표결을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이 표결이 안 되는 이유는 국회의원을 정당 부속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표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최고의 적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정당과 국회가 헌법 취지에 맞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헌법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이 여전히 정당 부속품이 돼야 돼. 이게 최고의 적폐 아니냐 이거지. 오늘 이 사태를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아니죠. 그러나 풀어야 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이거죠. 그러고 과거에 위장 전입이 있었다, 논문 표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이 사람이 그 과거의 흠결 때문에 국사를 맡을 만한 장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도 사실 자유롭게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하나에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은 교활하냐 안 하냐가 기준이 되고요.
과거 내가 위장전이 한 일도 있고 뭐 논문 표절 한 일도 있다 인정하라. 그런데 그것이 오늘 현재까지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국정의 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맡을 만한 장애 사유가 되느냐는 국회 판단해. 교활이라는 게 뭔가 하면 능청 많고 꾸미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하는 거. 이 인격적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문 대통령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 취지에 맞게 청문회 제도를 고치는 제가 말 일대 결단 이게 최대의 제도야. 알겠습니다. 이게 정상화되지 않으면 변호사님, 돼. 지금 말씀 이해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변호사님과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 박찬종 변호사님의 강곡한 조언을 정치권에서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